곤충을 흉내내는 로봇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어. 영화 봐도 파리 로봇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네. 예, 가서 쫙 촬영해오고 뭐 독침 놓고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다 기술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것들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발레빌트 대학에서는 헥터, 개미랑 똑같이 많은 헥터를 만들어서 개미와 똑같은 구조로 걸어 다닙니다. 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곤충이라 그랬는데 저건 뭘 흉내를 냈을까요? 거미 같아요. 거미 같죠? 딱 보면 거미는 곤충이 아니죠. 그죠? 거미 절지동물이네요. 절지동물입니다. 거미는 발이 8개예요. 아차차차. 곤충이니까 발이 8개죠. 네, 초파리가 날아다니지 않고 걸어 다닐 때 발을 두 개씩 해서 움직여서 걸어 다니는 모양을 흉내낸 노란 초파리 로봇입니다. 그리고 뭐 파리를 만든 것, 그 다음에 그 무당벌레를 만든 것, 이렇게 여러 가지 곤충 로봇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잠수정, 저것은 우리나라의 진짜 해양연구원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잠수정인데요. 개처럼 딱 생겼죠. 개를 모방을 해서 만든 크랩스터라는 그 해양 탐사선이 있습니다. 가오리 로봇도 있어요. 가오리 아시죠? 이렇게 네. 마른 목걸로 생기고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오리의 그 가운데 부분이 전부 다 100% 근육과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오리 로봇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가오리의 뼈대를 금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싸겠네요. 가오리의 피부는 탄성 고무 같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 사이를 생쥐의 심장 근육으로 채웠어요. 왜요? 생쥐의 심장 근육으로 채워서 이 가오리가 움직이는 게 꼬리를 흔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가오리가 움직입니다. 가오리 꼬리 되게 보잘것 없잖아요. 네. 그죠? 아주 조그맣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쥐의 심장 근육으로 그 사이를 채워놓고 우와. 저 가오리의 금으로 된 뼈대 부분에다가 광 자극을 주면은, 빛으로 자극을 주면은 그 자극이 퍼져나가면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오. 그래서 가오리, 저 로봇이 헤엄을 칠 수가 있어요. 와. 빛만 있으면 에너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머리 부분에 자극을 두 군데를 줄 수가 있게 해서 한쪽 부분에 자극을 더 크게 주면은 한쪽은 빨리 움직이고 한쪽은 천천히 움직이겠죠. 방향 조절이 되겠네요.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머나. 그래서 저렇게 가오리의 생태를 잘 관찰을 해서 가오리 로봇도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건축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베이징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보여드렸죠. 그것도 둥지 같은 자연의 거. 형태를 모방을 한 건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능까지 모방한 건축이 있습니다. 기능까지. 자연의 기능을 모방한 건축. 가장 유명한 것이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라고 아프리카에 있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흰 개미집입니다. 아니 근데 오. 개미집이 저렇게 위로 솟아서 크게 나 있어요? 흰 개미집은 그렇습니다. 우와. 흰 개미들은 저렇게 해서 저 안에서 이제 사는데 굉장히 키가 크면은 2m 넘는 흰 개미집도 있어요. 와. 와. 그런데 저 흰 개미집이 아프리카면은 저렇게 바깥에 저렇게 흙으로 되어 있으면 무지하게 뜨거워야 되잖아요. 막 네. 40도, 50도 올라가고 그 안에 개미들이 쪄 죽어야 되는데 네. 흰 개미집 안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 무슨 그 시원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밑에 부분, 땅 밑에서부터 찬 기운이 올라오고 더워진 공기는 순환을 하면서 저 위에 탑 부분에서 옆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쇼핑센터도 흰개미집의 통풍 구조를 그대로 흉내를 내서 밑에서부터 찬바람은 들어오고 뜨거운 바람은 위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설계를 했더니 섭씨 2도에서 섭씨 43도까지 굉장히 추운 데서 더운 데까지 그 기온이 변화하는데 저 실내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에너지 효율적이고 10% 미만의 에너지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진짜 똑똑하네. 근데 흰개미들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을까요? 진화해서 38억 년을 진화했잖아.
배울만 하네요, 진짜. 네. 네. 자, 이것은 파리에 있는 아랍 세계 연구소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은 홍채를 모사했습니다. 우리 눈에 홍채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빛이 강하면 조리개 역할. 조리개 역할. 빛이 강하면 닫아주고 네. 약하면은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홍채의 셔터 닫히는 것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저게 날이 더우면 닫아졌다가 아침 저녁으로 저걸 활짝 열어주고 이게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입니다. 와. 아, 그러면 안에 내부의 조도가 거의 일정하게 일정하게 유지될 수 조도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을 막으니까 온도도 관리가 되고 그렇게 되죠. 있는. 이야.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이에요. 여수 엑스포의 주재관인데요. 여기는 어떤 루버 시스템을 만드는데 극락조 꽃을 활용을 했어요.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네. 화환, 어마어마한 화환 오면 그 가운데 딱 꽂혀 있는 저런 꽃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극락조 새처럼 생겼죠. 저 극락조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극락조화의 저 부리처럼 생긴 부분, 저 부분이 새가 앉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꽃가루와 꿀은 어디 있냐면 저 보라색에 있어요. 저 위에 벼슬 같은 것은 새를 유혹하는 부분입니다. 새가 저걸 보고 와서 여기 앉아서 내 꿀을 가져가되 꽃가루 같이 가져가. 그게 극락조가 이제 의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꽃가루가 저렇게 있으면은 뭐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꽃가루가 뭐 바람에 날아간다든가 떨어진다든가 비에 젖는다든가 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저 보라색이 보통 이렇게 닫혀 있어요. 완두콩 껍질 딱 닫히듯이. 그런데 새가 와서 저 부리에 딱 앉잖아요. 그럼 저 누르는 힘이 저 보라색에 전달이 되면서 뚜껑이 열립니다. 버튼처럼 돼 있는. 네. 어머.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을 한 게 바로 여수 엑스포 주재관이에요. 저 기능을 어떻게 활용을 해요? 저기도 새가 앉으면 힘을 주는 거죠. 새가 앉는 것처럼 갈비살처럼 네. 벽면을 쭉 만들어 놓고 갈비살에 어느 정도의 힘을 주면 제가 90도까지 벌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다. 미디어 파사드로도 활용을 하고 벽면 디자인으로도 활용을 하고 환기도 시키고, 되게 저런 걸 이제 루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루버 시스템. 아주 작은 나무대를 덧대가지고 그걸 돌려가면서 이제 환기도 하고 하는 것. 그 루버 시스템에는 힌지라는 게 있어서 걔가 돌려줘야 돼요. 사실은 네. 경칩 같은 게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는 경칩이 없이, 힌지 없이. 힌지 없이 된다. 와, 이렇게 신기하다. 만든 건물이 되는 거죠. 세포의 기능을 모사하기도 합니다. 이 세포를 그대로 모사하진 않지만 이 세포의 기능을 모사하는 것이 있는데, 후각세포를 모사한 전자코가 있어요. 우리 코가 냄새에 맡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전자코는 고기가 상했는지 이런 것도 맡을 수가 있지만 신기한 것은 암 환자의 날숨을 가지고 전자코가 암 환자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와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누가 숨 쉬는데 앞에 가서 암 걸린 사람은 냄새입니다. 이렇게 판별할 그렇게 할 수 있는 있죠. 이 목소리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특정 질병에 따라서 사람의 그 어. 안에서 대사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분이. 호흡에서 나오는 가스 성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야. 그 특정한 가스 성분을 잡는 것이 바로 전자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러면은 공항에 왜 비글 같은 경비견들이 있잖아요. 마약 잡는 탐지견. 네. 탐지견. 그러면은 이제 저런 그 전자코가 있으면 그런 친구들도 붙을 필요가 충분히 없겠네요.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걔가 그리고 일자리를 잃는데. 아 그렇게 되네요.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어떤 목적에 맞는 그런 후각을 이 바이오미미크리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촉각세포를 모사해서 전자 피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 우리가 이제 의술을 할 때 그냥 모양만 손 모양이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것도 요새 다 로봇 기술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촉각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날카로운가 아니면 말랑말랑한가. 그리고 의수에서 이 촉각 기술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압력을 느껴야 되거든요. 압력을 느껴야지 살짝 잡을까 꽉 잡을까를 맞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랑 악수를 할 때 우리 손이 으스러지지 않으려면 무서워. 로봇이 이걸 어느 정도 잡았을 때 내가 딱 고체를 느낀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힘을 그만 딱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전자 피부를 촉각세포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시각세포 우리가 전 시간에 했잖아요. 네. 인공망막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시각세포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인공망막이 되려면은 그 망막에 전해주는 신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아르구스2라고 이거는 실용화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거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오. 2012년에 아마 첫 수술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 사람은 맹인이에요. 앞을 못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왜 썼냐면 안경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안경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 카메라가 가진 것을 그 옆에 있는 비디오 처리기가 처리를 해서 그 신호를 인공망막에 보내주면 전기 신호로. 인공망막은 그것을 전기 신호로 전달해서 시신경과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야. 이제 시각세포를 모방한 광수용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공와우는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수술도 받고 있어요. 달팽이관 대신 인공와우라는 것을 귀에 삽입을 하고 이것을 청신경과 연결을 시켜주면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세포 기능을 모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아, 참 고마운 기술들이네요. 이번엔 생태계 모사예요. 생태계? 생태계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동물이나 하나의 식물, 사람 한 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이루듯이 동물의 사회, 식물의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체가 어우러지면서 뭔가 발전을 하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이 생태계 모사를 통해서 풍력 발전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이 모사를 한 게 뭔가 하면은 그 물고기 떼. 물고기 때 우리 왜 그 동물의 왕국이나 네.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보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막 움직이잖아요.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양을 딱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와류가 발생을 해서 이 물고기 떼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지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풍력 발전기를 저 와류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풍력 발전기는 앞에서 돌면은 뒤에 있는 애는 그것과 상관없이 바람이 불면 그냥 돌아가는데 저렇게 생태계 구조를 흉내낸 배치를 하게 되면은 앞에 풍차가 돌아가면서 낸 바람이 뒤에 풍차를 돌아가는데 더해지는 거예요. 자연의 바람에 더해서.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이 에너지 손실을 높아지게 최소화하는. 되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게까지 하는 거죠. 앞에 애가 만들어진 에너지까지 자기가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저 풍력 발전기에 흑동고래의 그 지느러미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 모아놓은 거는 또 물고기 떼를 흉내냈고, 그렇죠. 다 따로 있네요, 그냥 자연에서. 그 다음 이야기는 군집 로봇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한 대만 있지 않고 여러 대가 같이 움직이는 로봇들 있잖아요. 요새 그 부산에 가면은 그 드론 수천 대 드론쇼. 가지고 네, 예, 어마어마한 멋있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도 막 보여주죠. 네. 그것은 사실은 그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봇 한 대 한 대, 1000대면 1000대, 만 대면 만 대를 하나하나 다 프로그램을 해서 그 프로그램 한 대로만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들, 군집 로봇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요 로봇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내가 일로 가니까 너는 일로 오지 마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절로 가서 뭘 할 테니 너 같이 가자라든가 이런 것들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소통을 하는 것이 동물로부터 배워온 것이 바로 개미와 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미 같은 경우에는 페로몬을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앞에 있던 개미가 뭔가 찾아내면 그쪽으로 다 줄지어가고 네. 뭔가 위험하면 그쪽으로 안 가고 다 후퇴하고 이거 이제 페로몬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군집 로봇들을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38억 년 동안 생물이 진화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가장 효율적인, 가장 적합한 모양으로, 기능으로 진보를 했고, 그것들을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추지 못한 기능들을 우리에게 접목해서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자연에서부터 배우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구가 엄청 아프죠. 네. 그죠? 인구가 예전에 비해서 10배, 100배 늘어났고, 지구는 그대로인데, 이러다 보니까 자원은 고갈되고, 또 이 인구들이 막 먹고 살려니 그 지구에 해로운 여러 가지,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연에서 더 많은 지혜를 배우고 자연과 함께 가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진짜 선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자연을 모방해서 활용한 것들이 정말 많구나. 진짜 자연이 최고의 스승이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또 선장님께서 오늘 강의를 멋있게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자연이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자연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두 분도 이제는 이 시간 함께 했으니까 저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또 예전과 같아 보이지는 않죠?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에 보면은 건물들이 되게 특이한 모양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듣기 전에는 왜 모양을 저렇게 만들까라는 생각만 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그런 건물을 보면은 이거는 뭘 보고 만들었을까 와. 생각을 해볼 수 기능이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동이에요. 네. 꼭 그런 생각을 해주고 또 느낀 점도 우리 같이 공유하고 해요. 공유는 안 할래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은 이 도시도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우리가 아무리 인위적이라 한들 그 인위적인 존재도 자연으로부터 온 거니까 결국은 사실 자연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보는 우리 어린 시청자들도 한 번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따뜻해. 사실 오늘 저도 들으면서 자연이 가르쳐주고 또 인류가 탄생시킨 놀라운 힘, 가장 자연스럽고 또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게 자연모사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자연에서 계속해서 영감을 얻고 해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지식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또 다음번에 지식도감 열어봐야겠죠? 함께 네.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홈을시도